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우리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시다 남겨둔 생맥주잔 언저리에 말라붙은 허연 거품과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가 쾌연하지 못한 좌중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 뒤의 허무,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케 해주는 언어 이전의 공감대. 출입문 바깥쪽에서는 여전히 주먹만한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1년 만의 폭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관심사를 드러내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 정치란 그저 혐오의 대상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었으니까. 혐오의 대상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침을 뱉어주는 그 일밖에 달리 더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연대가 막을 내리기 서너 달 전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오늘처럼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정치적인 관심사를 대화의 소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중에 한쪽에서는 정치에 대해 이제는 이라는 회의론을 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라는 명분론을 전개해 갔습니다. 논쟁이 언쟁이 되고 언쟁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이 육체적인 격돌로 태를 바꾸는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술잔이 떨어져 깨지고 탁자가 뒤집어지고 드디어 나머지 모두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중에 둘은 어느새 서로의 멱살을 움켜쥐고 정신없이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방눈이 퍼부어대는 밖을 내다보던 우리 중에 하나가 좌중을 둘러보며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자고 제안한 친구가 가방을 메고 먼저 일어나자 나머지도 하나씩 둘씩 어쩔 수 없단 표정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섰을 때 시간은 어느덧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몽롱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의식의 공백으로 주먹만한 눈송이들이 퍽퍽 소리를 내지르며 무수하게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맨 앞에 서서 걷던 친구가 전철역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다리다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어쨌거나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란 표정을 그는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니 한 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하 전철역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망연함을 일깨우듯 우리 중 하나가 행선지를 제시했고 우리는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빠른 걸음으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종로통에서 만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들르곤 하는 목조 카페가 바로 그 건너편에 2층 건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5잔이 아주 빠르게 날라져 왔습니다. 지난 연대가 막을 내리기 서너 달 전쯤 생겨난 그 뜻하지 않은 불상사로 인해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심사로 한때 내남없이 침을 튀기고 핏대를 올리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 대신 증권과 부동산, 고스톱과 포커, 그리고 방중술과 포르노에 관한 얘기로 시간의 공백을 메워나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한 연대는 허망하게 막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발은 훨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중에 하나가 결별하듯이 손을 흔들고 떠났다는 것만이 우리들에게는 폭설보다 더한 폭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습이 낯설고 혼란스럽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떠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익숙해진 것에서 생겨나는 배반감을 견디지 못한 채 낯선 것을 수용하려는 마음의 여지를 털끝만큼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말없이 떠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전혀 새로운 표정으로 신촌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로 정한 카페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느닷없이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처럼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왔구나. 그곳에서는 생일 파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다른 손님은 하나도 받지 않고 어색하겠지만 구석자리에서 한 잔 마시게 됐습니다. 셋만 남겨진 우리. 지난 연대의 마지막 날 만났다 헤어진 뒤로 우리는 또다시 소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눈이 내리니까, 눈이 너무나도 신나게 내리니까. 둘인 우리는 우리가 6이었을 때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안면을 익힌 여자가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술을 마실 만한 곳은 샤가레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연립주택 지하 자신의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업실엔 풍경화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처음 6이 모였던들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혼자 남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에서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